안녕하세요. 나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이거보다 더 나은 수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대담보다 더 나은 상담 수업이 있으면 내놓으라 그래. 저는 그 말을 하고 싶네요. 아까 우리 학생이 워낙 감동하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냥 학생 한 분의 반응만 100%로 믿고 가겠습니다. 그 말은 평생 들을 수 없어요. 오, 네. 언제든지 네. 내 위에 누가 있고 그 네.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까불지 마라. 내 위에 가는 건 우리 후손들이에요. 아, 네. 내가 예를 들어 고려시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봐요. 예. 누가 똑똑해? 선생님이 더 똑똑하시겠죠. 내가 훨씬 똑똑해. 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이나 200년 후에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멍청한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의 지능도 있지만 사회 지능도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지능은 점점 더 진화되고 발달하고 그 속에서 똑같은 개인 지능이 있더라도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머리가 좋고 더 현명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는 말은 평생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 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정일절 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조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걸로 한돌 한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상담받다 보면 선생님 상담받고 저희 부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는단 말이죠. 선생님 이럴 때는 뭐라고 이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럼 동의해주면 되고 보기에도 좋아졌네. 예, 더 안 좋아졌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예.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 근데 제 질문은 선생님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상담을 몇 번 받고 남편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저도 좀 상담 받기 전에는 남편한테 덜 분했는데 상담 받고 나서는 더 분하네요. 이게 상담 부작용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부부 상담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변하는 거는 부부가 쌍방이 서로 변해야 되는데 네. 그 부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만 변해주기를 아하.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야.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도 변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네. 이것을 이서원 스타일로 풀어서 예. 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 네. 그런데 대부분 안 좋아졌다 하는 거는 네. 자기는 이제 완벽하고 네. 상대방은 결함이 있다. 이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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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상담자는 당신도 남편이 보기에 어떤 점은 결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암시를 줘야 돼. 네. 생각할 수 있는 네, 암시를. 네. 거기에 뭔가 부화내동해서 당신은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데 남편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네. 야, 가끔은 그래서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담자도 늘 내담자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강하게 직면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선생님이 컨프런테이션 할 때가 있고 서포트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근기를 잘 살펴서 강한 사람에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싶을 때는 직면을 하고 이게 약하다 싶을 때는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서원 선생 그러면 말이죠. 네. 하늘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응? 그런 사람이 왔는데 하늘처럼 안 보이고 땅처럼 보이면 실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시켜서는 치료가 안 돼. 예. 왜 그러냐면 나로부터 떠나버리니까 네. 치료가 안 돼. 그렇죠. 그 내가 치료를 해주자면 내가 하늘처럼 보여야 돼. 그 사람한테는 하늘처럼 보여야 돼. 보이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점차 내가 하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네. 또 어떤 사람은 치료자를 자기 아들이나 뭐 말이죠. 알 사람으로 알고. 네. 내가 그런 경우 많았는데 그때는 이화작이 지금처럼 이제 발전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여름에 선풍기도 없어. 아, 더웠네요. 네. 겨울에는 연탄 난로 이렇게. 아, 그런 옛날이다. 옛날이다. 네. 여름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제 땀이 좀 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나가서 부채를 사가지고 와서 예. 상담받는다 하면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계속 부채질을 네. 땀 나니까. 그 자기 아들이 땀 흘리고 있으면 그 얼마나 암소로. 그렇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담자가 나를 어떤 상대로 생각하고 찾아왔는가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네.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 그게 전제네요. 어떤 사람은 경쟁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프로이드 전집에 뭐 몇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던데. 야.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네. 시험하는 거네요. 그럼 필요할 때 읽는 거지 그걸 소설 읽듯이 다 어떻게 읽어. 못 읽어봐서 뭐 상당한 쾌감을 갖고 저것도 모르는데 네. 나는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쟁 심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를 가장해서 네, 진짜 환자는 아닌데 이런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상담자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오는 사람이 뭐를 나한테 의지하고 오는가. 네. 그걸 빨리 파악해. 아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이제 점쟁이 모양으로 점술가들 모양으로 뭐 탁탁 이렇게 잘 알아맞히는 예언자처럼 생각하고 오는 거야. 그럼 모자 쓰고 가라, 모자 벗고 가라 하고 그 얘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각색이야. 내 잠자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치료자가 파악해. 지금까지는 쌤 말씀 듣기 전에는 그 내담자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내담자 판단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도 역시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한테 의존하러 오기도 하고 가르치려고 오기도 하고 아들처럼도 여기고 어버이처럼도 여기고 경쟁자처럼 여기도 하고 무서운 거는 분풀이하러 오는 거다. 예. 그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영동 눈을 그저씨 실제로 서울 저 삼성 강북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 칼에 맞아서 그죠. 몇 명 돼요? 몇 명.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바쁘네요. 파악할 게 참 많네요. 진짜 파악할 게 많죠. 그게 이제 한 순간에 파악이 되도록 해야지. 이건 판단이 됐다. 또 이거는 판단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척 보는 순간에 몇 개를 척 보는 순간에. 그걸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는 곁가지 질문인데 그렇게 척하고 아는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같은 정신과 의사끼리 혹은 같은 상담자끼리 만나서 자기들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서로 좀 나누는 것도 쉐어링하는 것도 좀 더 척하는 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방법이죠. 그걸 수련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제 사례 연구라는 걸 하잖아요. 사례 연구. 자기가 맡은 환자를 이렇게 치료했는데 경과가 이렇고 결과는 이렇다.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같은 수련이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같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네네네. 또 교수들은 뭐 그 질문을 왜 했느냐.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거기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은 귀를 기울이면 들을 말이 많아요. 네. 물론 그 사람이 맡아가지고 치료를 한다 해도 그런 오류는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치료 안 하고 남이 치료했는 걸 보면 너무 쉬운 거야. 눈에 잘 보여. 이게 잘하고 못했는 게 눈에 잘 보여요. 그러나 자기가 한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걸 듣고 이제 경험을 자꾸 쌓으면 그때 그 말이 타당하구나. 그때 그 말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스타일의 그 상담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 시작한 게 30살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제가 30살로 남자로 우리나라에 가정폭력법이 생기고 집단 상담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이었단 말이죠. 처음이니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사례 연구였는데 제가 진행하고 오면 그걸 다 녹취를 해서 다 푼 다음에 녹음기를 교수가 틀라고 그래요. 제가 뭐 묻고 이 사람 대답하고 그러면 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딱 끄면 우리 이서원 선생은 저 때 왜 저 질문을 했어? 왜 저 농담을 했어? 그리고 석사 박사 학생들이 전부 다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 좋은 소리는 별로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 회, 두 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선되기 시작하고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네가 진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선생이 진행하는 걸 네가 참관을 해. 그래서 참관하면서 죄송합니다. 참관하면서 제가 한 번 할 때 한 30장씩 썼어요. 제가 할 때는 두세 장도 못 쓰겠더니 참관하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진행하다가 남이 한 번 하는 걸 봤더니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걸 쭉 써가지고 한 300페이지 이상을 책만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담 경험 30년을 돌아보면 그때 2년이 저를 갑자기 가장 상담 실력을 키워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께 한 번씩 맡기는 거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씩 뻥뻥 하수구 뚫어주듯이 선생님이 말씀으로 뚫어주시니까 저 혼자 공부해서 상담 실력이 는 게 아니라 그때 사례 연구였구나 그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 건 안 보이지만 남의 건 잘 보이는 그걸 열심히 했던 결과가 이렇게 상담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런 게 정리가 되네요, 선생님. 그 옛날에는 내가 공부할 때는 이 정신치료, 상담 이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다 상담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얻어서 배우려고 해도 말이지 교과서 이외에는 배울 데가 없어. 네. 교과서는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경험만큼 그게 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만들었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해 오신 선생님이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없었어.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모시고 한국정신치료연구회라는 걸. 한국정신치료연구회. 네. 자신이 없으니까 연구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회원이 되는 거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치료에 관심을 갖는 자. 네. 여기 국한했어. 레지던트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레지던트 한테 수준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좀 부끄럽더라. 그렇죠.
그래서 안 넣어준 거. 솔직히 지금 얘기하자면. 그래가지고 배웠어. 예. 자신이 좀 생기자 한국정신치료 연구회 가는 연구회를 빼버리고 한국정신치료학회 그러면서 이 자신감에 국제적으로 등록을 해. 이야. 이제 자신이 좀 생겼다. 네. 그러면서 개방한 것이 상담하는 사람, 사회복지 모두 오세요. 모두 오세요.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오세요. 자신 있게 오세요. 레지던트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국제적인 단체로 정신치료학회가 네. 거기 오면 하는 게 자기가 치료했던 거를 이제 그 타이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돼. 그럼 그걸 이제 같이 읽으면서 지적도 받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읽어보면 내가 참가를 해보면 말이에요. 전부 성공한 예를 드는 거예요. 성공한 예.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봐서 그 언제 치료했는 거냐 물으니까 뭐 5년 전에 치료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모른다는. 그럼 치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이 딱 나가지고 내가 발표할 때는 치료에 실패한 것만 발표했어. 치료에 실패한 걸 내놓으니까 왜 실패했는가를 다 지적해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미처 몰랐던 건데 지적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신치료학회 한참 그 공부를 하고 할 때는 내가 내놓은 케이스는 뭐 전부 실패한 케이스야. 뭐 2번 하다가 들어봤다고 말이야. 그런 건데 그것만 모아도 이만큼 돼. 나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정말 대단한 용기셨고 그 용기 덕분에 또 큰 이제 성장. 교수라 가는 길 레전드 앞에 실패한 것만 내놓으면 그렇죠. 되겠어. 어지간한 용기는 안 될 텐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실패한 것만 내고. 창피는 잠깐이고 배움은 영원하다.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자극되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저 또한 뭐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자랑하기에 바빴지만 이건 정말 감추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은 거는 깊숙이 감춰두고 있었는데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얘기했지만 창피는 잠깐이요 배움은 영원하다 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꺼내놓고 사례 회의, 사례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학생들한테도 또한 이 정신으로 함께 사례 연구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문으로는 상담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명쾌하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만 바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감안해 보면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하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의도를 보고 그걸 잘 파악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척하면 알 수 있으려면 자기 혼자 계속 수련을 닦는 것 하세월이니 동료들과 함께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두루두루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고 오늘도 참 좋은 공부 자리를 가지게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드리면서 너랑나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석 같은 3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저는 이소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작두를 타시네. 여기서 듣고 뭐 궁금해지는 거 하나만. 마지막 7번째. 네.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앞에 앉은 학생한테 자꾸 쉬는 시간마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랬더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러는데 눈빛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다는 얘기지. 집에 가면 또 궁금해.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별로 없다는 심리는 뭘까요? 실제로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겠죠. 네. 그 궁금한 게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이면을 생각하면 네. 뭐 관심이 없다든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가 있겠지. 네네. 있지만 지금 당장 뭐 궁금한 거 없느냐 적답하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안 오면 네. 없다 이런 거지. 그러네요. 없어서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아이고 요걸 물어볼 걸 그런 게 네. 다시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현재는 불편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현재는 특별히 궁금증을 가질 만큼 내 삶에서 내 삶의 일상이 방해되거나 걸림이 되는 그런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들리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내담자가 지금 질문한 것이고 네네. 상담자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 네. 환자를 자꾸 쥐어짜. 없다는데도 쥐어짜. 뭐 있을 거예요. 있다든지 뭐 이걸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하. 그걸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조바심. 걸 이제 네. 저는 현재 네.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서 네. 딱히 아하. 궁금한 게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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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감히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없다는 그 마음을 조금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먹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산에 진미가 있는 데 가면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온갖 먹을 게 다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도 평생에 공부를 한번 원 없이 해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공부하는 모임도 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이곳에 와서 두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거를 콕콕콕 긁어주고 해결해 주는 걸 들으니 내가 평생 원하던 공부 시큰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던 공부의 진수 이런 것들을 느끼니 더 원하는 게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싶어서 더 궁금한 게 없고 단지 듣는 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하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저도 그래서 여기 선생님하고 앉으면 궁금한 게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가득한 마음. 선생님이 이전에 바람 중에 제일 좋은 게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이렇게 막고 있노라면 선생님 제가 드는 생각이 부모를 만난 게 큰 복이라고 하지만 더 큰 복은 스승을 만난 복이다. 부모는 몸으로 나를 낳아주셨지만 스승은 정신으로 나를 낳아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힘듭니다. 선생님 궁금한 거 찾아서 여쭤보려고.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을 얻을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한 점이 사라지는 감사만 남는 그런 일상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네요.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봄이 와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것은 피곤하지 않으신가. 한자리에서 벌써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꼿꼿이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젊은 사람도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께서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상해. 난 이렇게 하면 힘이 조금 생겨. 어이구. 이 여유가 2, 3일 이래 가. 예. 근데 이런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몸도 쑤시고 노인 모양으로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이 제일 좋아. 서로 허심탄회하게 네. 이 얘기를 주고받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그 순간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도 나한테 가까운 얘기를 네.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또 솔솔하고 예. 그 솔솔한 게 이제 2주일 만에 한 번 와서 하니까 2주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뭐 2, 3일 이렇게 하면 2, 3일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또 생겨 어디서 와서 네. 인터뷰를 해야겠지. 그러면 그거 가서 해주면 또 2, 3일 가 그게 이제 또 이제 네. 목걸이 구설력것이 엮으면 굉장히 긴 게 되죠. 한 번은 한 번이지만 그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조금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게 심할수록 반동적으로 이게 더 재미있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 감정이. 선생님이 말씀을 들으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사극을 보면 마마의 이 즐거움이 만백성의 즐거움이옵니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저는 가문의 영광, 선생님의 즐거운 괴로움이 저에게 즐거움으로 전파되는 그런 신기하고 기적 같은 그런 대담 시간을 2시간 동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감사를 먹고 2시간을 함께한 저는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